자, 오늘은 여러 가지 그래프 그쪽 한 11문제 있는데 그 내용만 좀 하면 되고 조금씩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습을 해오라는 거는 이거를 뭐 완벽히 풀어와라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정도는 읽고 오란 뜻이지. 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주면 오르빗을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네가 92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푸셔야 돼요. 당연히 푸셔야 되고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너네가 풀어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풀어야 되는데 복습이 안 된 상태에서 풀어봤자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1번하고 3번에 대한 얘기는 요 분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10번까지가 다항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를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그냥 이제 그냥 초월 함수, 일반적인 이제 이상하게 생겨먹은 초월 함수에 대한 얘기. 근데 요 단원 이제 띵3은 그냥 네임드 함수를 좀 다뤄보자. 그런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요거 다음에 이제 띵4에서 다음 주에 방부등식 활용을 할 건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계속 쓰일 거고, 띵5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합성함수 주제가 들어갈 거고, 띵 6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성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얘네가 나한테 그냥 배웠던 애들도 요 정도를 제가 깊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새로운 주제가 될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주제가 될 거야.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내용이 어려운 주제가 될 거고, 여기까지 이제 띵3까지가 이제 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짚어주는 네임드 함수 같은 것들은 정말 잘 다뤄줘야 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다뤄줘야 되냐면, 이런 거를 니네가 지금 잘 다루고 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들은 좀 잘 다뤄주셔야 이런 활용이나 합성 함수나 이 미분 가능성도 사실 니네가 수투에서 했던 그런 미분 가능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미적분에 나오는 이제 미분 가능성 얘기를 이제 다룰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근래 이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26학년도 이제 6월 30번 이 문제가 이제 사실 개정 이후로 난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주제 자체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분수함수부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분수함수에서 네임드 함수 내가 몇 가지 정리를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아예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생겨먹은 거. 그러니까 이제 A, B의 곱이 이제 양수일 때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n승이어도 상관없고 짝수기만 하면 돼. 사실 짝수. 근데 이제 대표적인 함수는 뭐 x제곱 더하기 1분의 뭐 2x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왜 네임드라고 이름이 불리우냐면, 얘를 적분을 했을 때 적분상수가 뭐 제시가 돼 있다 생각을 하면 얘 도함수가 얘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얘 그래프는 너네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원시함수인 라지 fx는 여기랑 여기서 변곡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이제 퍼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게 일단 1번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06학년도 문제인데 그 문제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확장이 돼서 아예 짝수로 확장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외울 건 아니거든. 여기서부터 외울 건 아니고 뭐 x 4승 더하기 1분의 뭐 3x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뭐랑 똑같이 생기냐면 사실 얘랑 그냥 똑같이 생겨요. 뭐 비슷하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기는데 미분해서 니네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암기가 아니다. 근데 이제 저게 만약에 홀수차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뭐 x 3승 더하기 1분의 뭐 2x
그러니까 이게 홀수처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3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역을 몇 개로 나눠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y축일 때 0하고 마이너스 1로 쪼개서 여기 봐야 되고 여기 봐야 되고 여기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서 그래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왜 a, b가 양수일 때를 우리가 다루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4x 뭐 이런 건 안 나오냐? 당연히 나오지. 당연히 나오는 함수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정의역의 제한이 좀 더 이제 심해지는 거지. 여기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 치면은 여기 이렇게 나눠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점근선들이 생길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금 짚어준 얘네들은 전부 다 진분수거든요. 그러니까 가분수가 아닌 거지, 그지? 분자의 차수가 더 작은 거.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네임드로서 좀 정리가 돼 있는 것이 좋다. 특히 이 친구, 이제. 그러니까 얘 극점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 로그 함수의 이제 변곡점이 된다. 이 정도까지도 외울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니네가 미리미리 좀 해놓으라는 거지.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물어볼 때는 이 변곡점의 특징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알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물어볼 거니까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해를 하면서 변곡점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문제 중에 내가 아마 리사이트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0하고 2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미분이 가능하대. 아마 리사이트 25번인가 이제 들어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풀어봤어? 뭐 오류 발견 못했어? 오류가 있진 않아. 그래서 이거가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내가 gx라는 함수,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를 내가 뭐 띨 사가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거를 뭐 그려가지고 저게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이렇게 생겼을 때 어쨌든 이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요 함수하고 요 함수하고 결국 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갑자기 얘를 그려서 뭐 이렇게 생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잘못된 행위야. 그치?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gx라는 함수를 내가 x제곱 더하기 1-2의 x-k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0이라고 그랬지.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알파에서 뭐 해야 되냐면 접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에서 이제 접해야 미분 가능하면서 최소값 0이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얘가 결국 x축에 접해야 돼. 그러니까 알파라는 지점에서 얘네들 x축에 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g알파가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그러니까 써 그냥 2 알파 마이너스 k가 돼서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이제 2 알파 마이너스 k가 된다 이런 식이 나오고 이거를 미분을 하고 나면 2x 마이너스 2의 이제 x 마이너스 k가 돼서 알파 대입해서 2알파가 2 알파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나오면서 계산하면 알파가 1이다가 나오면서 알파가 1이다가 나와서 이 함수가 결국은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만 니네가 사고를 하면 얘하고 얘가 그냥 접하는 거니까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건데 이거 실제로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얘가 이제 2a 마이너스 2에 요 함수니까 이거 미분해보면 2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요 1이라는 지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0이 되면서 부호가 변해, 그치? 이해하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실제로 얘하고 얘는 뭘로 접하고 있는 거냐면 변곡으로 접하고 있는 거야. 변곡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대소가 바뀐다라는 거지. 근데 그 내용을 만약에 모른다고 치면 여기까지 조사를 안 했으면 얘네들이 부호가 안 바뀐다라고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이해돼? 그렇게 풀었어? 왜 이렇게 안 풀었어? 풀었다며. 바뀌게 풀었어? 근데 여기까지만 해석했는데 왜 바뀌어? 그래프 그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뭔가 바뀔 것 같지.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변곡점까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이게 우리가 미적분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태도로 갖춰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니네가 한번 3번을 좀 시간을 줄 테니까 좀 해봐. 3번은 나름 킬러니까.
조금씩 줄게 시간. 내가 리사이트 2 강의 노트는 다 못해가지고 오늘 중에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을게. 그런 다음에 저기 다음 주 공통할 때 좀 그동안 한 거 좀 다 들고 와. 그때 리사 1, 2, 그 다음에 오르빗, 뭐 썰코어 등등 이거 들고 와. 이때 검사하게. 공통 수업 올 때 진짜 그 예습지 들어가 있는데 문제 읽어와 얘들아. 그랬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읽어갖고 와. 한 번에 볼 때 좀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뭐에 좀 반응성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니네랑 나랑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차이는 이런 거지. 나는 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가분수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 가분수가 나와서 이거를 다룰 때 이거 좀 진분수로 바꿔야겠다, 난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저거를 이제 진분수로 바꾸려면 뭐 이런 데 타시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fx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마이너스 k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kx 이렇게 쓸 수 있어. 일단 요 정도로 좀 해놓는 게 좋아. 가분수로 바꿔놓고 진분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를 보냐면 얘와 얘의 차를 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만약에 fx가 x 빼기 뭐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를 원래 통분을 하면 일단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나오면 일단 이 과정을 한다고. 한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하냐면 fx에서 빼기 x를 하면 fx에서 x를 빼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가 0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 함수를 다시 gx라고 놓으면 gx가 0이 돼. 뭐 플러스 0이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0이 될 때가 있고 하겠지만 0이 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차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이 y는 x가 fx의 점근선이라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점근선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사선 점근선이라고 해요. 이런 거 자체를.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사선 점근선이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딱히 도움이 되진 않거든. 그러니까 도움이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문제가 사선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아예 그런 거 존재성을 모르고 문제를 푸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저 정도는 저 그래프는 사선 점근선을 갖고 있는 함수겠구나. 요 정도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참고서들 같은 거 보면 사선 점근선을 뭐 구하는 공식 같은 것도 쓰이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가분수에서는 사선 점근선이 무조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보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는 일단 기함수지. 기함수면서 감소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f'x를 이제 구해보면은 얘가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이거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3kx 제곱에다가 x 제곱 더하기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k의 x 4승에 마이너스 3kx 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서 2x 곱하면은 플러스 2kx 4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kx의 4승 마이너스 3kx의 제곱.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1로 끌어내면 마이너스 kx로 끌어냈을 때 이걸 제곱으로 끌어냈을 때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확인이 되는 거는 어쨌든 부호는 안 변하는데 0에서 한번 0이 되니까 0에서 이제 x축과 접하겠지, 그치? 1,0도 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보면은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져. 여기에 y는 kx라는 선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kx라는 선이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x도 표시를 해볼게. 마이너스 x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게. 얘가 y는 마이너스 x고 얘가 y는 kx야. 왜 kx가 더 기울어져 있냐면 k가 1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여기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붙으면서 여기서 이제 x축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거지. 맞지? 이렇게 붙는 이런 그림이 이제 y는 fx의 개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풀어야 되나요?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단지 이제 모의고사들 중에 이렇게 사선점근선까지 그러니까 그려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드물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지. 얘네들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fx는 결국은 f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얘네가 고1 때 이런 걸 정리하고 있어. f가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그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함수라면 y는 x와의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 정의역에 따라 달라. 근데 보통은 생기고 감소하기 때문에 이 교점이 만약에 생긴다면 한계가 생긴다면 왜 그러냐면 감소하고 있으니까 y는 x하고 생긴다면 한계가 생기고 만약에 어떤 근이 알파 베타라는 교점이 이렇게 생긴다고 치면 자동으로 베타 콤마 알파가 이제 자동으로 생긴다. 이런 논리가 있지, 그지? 이거는 아셔야 되는 고1 수학의 논리예요. 근데 이거 대단히 어려운 논리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좀 유행하던 거냐면은 18학년도에 되게 유행을 했었어. 그래서 나도 이거를 18학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연구를 했어. 언제까지 연구를 했냐면 그냥 계속 연구를 하는 중이야, 사실.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진짜 매년 내가 뭐 이걸 정리할 때마다 그냥 모르는 게 내가 몰랐던 게 생기고 막 발레가 생기고 뭐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사실 이게 수능에 나온다면 이게 되게 헤비한 주제이긴 하거든. 근데 약간 좀 이런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대충 걸러 들어. 그러니까 작년 6월 20번 문제가 이게 등차 수열 문제로 나왔어. 빈칸 추론으로.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런 표현을 정말 평가원이 오랜만에 썼어.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요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 근데 이때도 슬슬 발동을 걸 때 이거랑 이방정식에 대한 해석과 이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평가원에서 얘도 시키고 얘도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놓고 언제 이제 니네 수투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문제가 19학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그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만족하되 근이 뭐 0, a, b, 뭐 1, 2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얘가 뭐 다시 시동을 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뭐 문제를 만들려고 이렇게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오랜만에 나온 거니까 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주제인데 근데 어쨌든 니네가 미적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는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의 교점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니까 무조건 알파 이게 최소고 최대니까 알파 베타가 있으면 또 하나가 베타 알파 이렇게 이제 생길 거라서 무조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직선 위에 놓여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점대칭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얘하고 얘가 점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점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점대칭이려면은 알파 콤마 베타랑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베타 콤마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제 왜 점대칭을 이렇게 하고 있어? 마이너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베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결국 얘네들이 똑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누구 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냐면 y는 x 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이.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베타 콤마 베타라고 하면 요 점이
베타 콤마 베타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점대칭이기 때문에 y는 x 마이너스 x 위에 놓여 있다. 알겠지? 점대칭이 아니었으면 그냥 얘 위에만 놓여 있었으면 돼. 그럼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은 그냥 이 문제는 뭐 그냥 뭐 끝이죠. 근데 계산도 좀 이게 연습을 할 만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베타라는 미지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f 베타가 얼마냐면 베타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1분의 k 베타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베타면 돼. 그럼 이거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지. 여기에서 얻어낸 게. 그럼 베타 하나 날라가기 때문에 세제곱. k 베타의 제곱이 베타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하는 것이 k이기 때문에 k로 정리하면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 문제에서 그냥 베타 제곱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요 조건과 합쳐서 답을 내면 되는데 뭐 저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역함수 미분법을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알파라는 글자를 다 베타라고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뭐 저걸 그냥 사실 저거는 벤 다이어그램까지 안 그려도 그냥 미분해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구조를 볼 수가 있냐면 속함수를 x-2베타, 겉함수를 fx-2베타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 함수가 지금 이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이 함수의 이름이 이제 gx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도록 하는 x값이 니네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일 거고 다시 얘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도록 하는 x값이 베타 이렇게 될 거니까 요 미분계수가 1이고 요 미분계수가 f'의 마이너스 베타가 될 테니까 결국은 g'의 마이너스 베타가 f'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니네가 이 문제가 어쨌든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대칭성을 중간에 멈추지 말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식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온 거냐면 f' 베타가 f'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2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어쨌든 베타만 찾으면 되니까 저걸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지.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는데 얘랑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냐면 f'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은 게 누구냐면 f' 베타야. 그치?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반응 없이 대입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걸 내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테니까 따라서 f'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감소함수의 특징을 살리면 f'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여기 미분해 놓은 에다가 대입을 하면 결국 마이너스 루트 2가 f' 베타인데 걔가 베타 제곱 더하기 1분의 이거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k 베타 제곱에 베타 제곱 더하기 3이라서 이거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막 계산하지 말고 k 베타 제곱이라는 게 여기 이미 식에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게 베타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거하고 요거 하나 날라가면서 루트 2에 결국 베타 제곱 더하기 1이 베타 제곱 더하기 3으로 정리가 될 거고 목적이 뭐였냐면 나는 이제 베타 제곱을 찾는 게 목적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베타 제곱을 끌어내시면 되죠. 그러니까 베타 제곱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인가? 뭔가 계산이 틀린 느낌이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계산 니네가 해봐. 틀렸어? 어제 틀렸나 보다 그럼 내가. 아무튼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증가감소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와 교점에 대한 얘기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주제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계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 중에 이거 되게 기초적인 문제들만 내가 넣어놔서 4번 정도는 그러니까 해설 안 할게. 그러니까 4번 정도 니네가 그냥 풀어보는 게 어렵지가 않을 거니까 4번에서 나오는 함수가 kx 제곱의 2의 마이너스 x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다. 사실 이것만 알면 그냥 바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역함수를 갖도록 그냥 미분해보면 어렵지 않게 니네가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내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한 거야 얘들아. 6번은 좀 잘 봐두고 아까
그 복습 테스트 6번에 이것도 공교롭게도 6번이긴 한데 거기에 디귿만 니네가 좀 보면 이거 해석을 하실 때 이게 x제곱 더하기 a에 2x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은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 이거의 극대가 라지 m이고 이거의 극소가 스몰 m이다.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니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뒤집어서 이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거의 극대하고 극소를 조사해도 물론 되지. 물론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여기서는 적어도 이렇게 바꾸시는 게 이제 현명한 선택이에요. 적어도야, 알겠지? 이걸 뒤집었으면 적어도 2는 위로 올려서 요 정도의 미분으로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아까 전에 내가 알려준 게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얘네들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fx분의 1이 극대값 라지 m을 가지면 fx는 극소값 라지 m분의 1을 가지는 거고 여기서 fx는 극대값 스몰 m분의 1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미분해서 뭐 극값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알고 있는 얘를 통해서 알겠지? 얘를 통해서 얘의 극대하고 극소를 찾아보면 라지 m과 스몰 m을 니네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이끌어서 이제 식을 가져가는 것이다라는 거지. 그걸 연습하기 위한 문제니까 뭐 6번 정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 이제 수특 레벨 2에 있는 문제거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7번은 풀다 보면은 변곡점이라는 느낌이 생길 텐데 그게 왜 변곡점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어렵지 않은 30번이야. 근데 8번은 좀 풀고 가자. 근데 좀 풀어봐. 금방 풀 거야 8번. 8번하고 9번하고 10번을 풀게요. 8, 9, 10.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혹시 이거를 보면서 이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일단 극값을 가진다 그랬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맞아. 근데 그러면 저렇게 해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케이스를 나누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요새 계속 얘기하지만 니네가 뭔가 배운 이거 실전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실전 개념 같은 것들을 배웠으면은 아직 문제를 니네가 읽지 않았잖아. 그냥 얘를 보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반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 이런 상황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조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배제하고 이 말만 그냥 해석을 해. fx가 그냥 극값을 가져야 된대. 그럼 그 얘기는 그냥 f'x의 부호가 변하면 된다 이 뜻이잖아. 그치? 이게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 조건의 해석은. 그러니까 쟤를 미분을 하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a-b 이렇게 돼서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미분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냥 이방정식의 근이 존재해야 돼. 부호 변화가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고작 2차식이니까 x제곱 플러스 a-2의 x 플러스 b-a는 0이라는 요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가지면 돼.
이런 정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를 뭔가 정수 조건을 엮어서 활용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이면 그냥 담백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절대값 fx가 그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그 값을 갖는 위치를 생각을 해봐. 일단 fx의 그 값에서 그 값을 갖겠지. 이걸 뒤집어 까더라도, 그치? fx의 그 값 자체에서 그 값을 가질 건데 어디서도 가질 가능성이 있냐면 fx의 근에서 가질 수도 있지. 이거, 그치? 그러니까 f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 전체 함수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근을 갖는다면 뒤집어 까면 그 값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얘가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위치는 f의 그 값이거나 f가 0인 점이야. 그러면 f가 그 값을 무조건 갖는다 그랬으니까 요 점에서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2-a란 말이야. 근데 요 점에서의 니네가 합을 생각을 하면 fx는 0의 합을 생각을 하면 -a지. 그지? 그럼 이걸 두 개 더해보면 2-2a가 돼서 이게 3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뭐의 모순이냐면 이렇게 되면 a가 -2분의 1이 되니까 정수 조건의 모순이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지. 얘 때문인 거잖아. 얘는 무조건 존재해야 되고 그 값이 존재하니까. 그럼 얘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냥 얘가 3이라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a가 몇이라는 거냐면 a가 -1이라는 거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쓴 조건이 뭐냐면 내가 얘를 모순인 걸 발견을 하면서 얘 근이 없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으니까 결국은 x제곱 저 원래 판별식이 두 번째 판별식이 a제곱 -4b가 되는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쳐주면 정수 조건에 이제 제한 범위가 나오면서 b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겠죠. 이해되지? 근데 물론 그러면 내가 이러한 과정이 의미가 없었냐? 아니지, 의미는 있지. 이런 상황들을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니네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들이 있을 뿐이고 나는 그냥 이 조건을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 함수가 이렇게 지수함수가 아니라 뭐 이런 함수가 나왔다고 치면은 뭐 진짜 니네가 난생 처음 보는 뭐 회계망측한 뭐 이런 함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이런 다음에 미지수 가려놓고 뭐 kx 난생 처음 보지 않겠지. 뭐 이렇게 이제 비워놓고 뭐 저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어도 똑같은 사고를 갖추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고 하는 건 맞는데 조금 뭔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니야, 좀 이따 얘기하자. 쉬는 시간 되게 애매하네. 이 4번부터 9번까지가 다 똑같은 주제에다가 10번도 똑같은 주제거든. 똑같아. 다음 함수, 지수함수 그릴 수 있니? 뭐 이 정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4번하고 9번까지의 발문과 10번의 발문을 니네가 비교를 해보면 10번에는 맨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 10번의 발문 끝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2의 마이너스 x 얘가 0이다. 이런 발문이 유일하게 얘한테만 들어가 있거든. 그럼 니네가 이런 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4번부터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그러니까 니네 생각해봐. 4번을 풀 때도 이 그래프를 어쨌든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라는 거.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2의 마이너스 x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번 문제를 풀 때 얘가 내가 이거 이렇게 그리건 이거 이렇게 그리건 이거는 문제풀이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서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느낌적으로 알고 있지. 얘가 이제 더 빠르게 감소할 테니까 0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고 있고 원래가 얘가 이제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물론 요거는 이제 니네가 누가 더 빠르게 커지냐 이거를 가지고 0이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10번에서는 이걸 왜 준 거냐면 이거 없이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야.
점근선을 안 구해보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개형을 정확하게 그려서 판단을 하라는 뜻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에서는 절대로 그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 아, 내가 만약에 이 조건이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가 나왔는데 내가 이 부정형을 못 구해. 그런데 이거를 안 알려줬어. 평가원 문제에서. 그럼 그 문제는 저 점근선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걸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8번 문제도 니네 알겠지? 이거 그래프 그려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4번 문제도 알겠지? 그래프 그려볼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야. 그냥 이게 지금 fx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 문제에서 결국 판단해야 되는 게 니네가 뭐냐면 ft랑 절대값 t 중에 미니멈 함수를 택해서 이 함수가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나오도록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래프 개형에 사실상 필요는 없다는 거야.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지. 알겠지?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미안해. 그래프 개형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점근선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10번 해보세요. 그게 요즘 나왔던 문제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뭐 17번 그 막 17학년도 문제 어려운 거 봤지만 그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다. 니네 반응성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뭐 이거 구하고 이거를 구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지, 그지? 그치? 이거는 그냥 하면 돼. 근데 이거를 니네가 해석을 할 때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니네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문제 기억나지? 이 문제를 풀 때 니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수함수 그리잖아, 그치? 근데 이거 내가 아마 수요일에는 얘기를 했는데 애들한테 이 문제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게 지금 항상 0 이상이다라는 이 논리를 쓰는 거고 gx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라고 놓고 이게 항상 0 이하다로 푸는 거야. 내가 이거 송파에서는 그렇게 풀어줬는데 니네한테는 얘기를 안 하긴 했거든. 송파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냥 했는데 근데 이렇게 풀면은 그냥 되게 잘 풀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이랬을 때 이 함수의 극소값을 구해서 그게 0 이상이다. 최소값을 구하면 돼. 근데 얘를 미분을 해보면 f'x가 2의 x-2-a야. 그러면은 2의 x-2가 이렇게 생겼고 a가 어디 써야 되냐면 a가 여기 쓰면 안 돼. 그러면 fx가 항상 증가하니까 x축과 만난단 말이야. 그럼 a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도 원래 a가 양수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얼마냐면 2의 x-2가 a다를 만족을 하고 여기를 구하면 2 더하기 lna가 돼. 그래서 f의 2 더하기 lna가 이거 계산을 하면 얘가 a니까 여기다 a 대입하고 a-a에 2 더하기 lna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돼서 결국 b가 이렇게 되거든. 이게 이쪽으로만 넘긴 거지, 그지? 0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b가 뭐보다 작고 나갔다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 lna보다 작고 나갔다 이런 식이 나와. 그다음에 저쪽도 똑같이 해보면은 g'x를 구해보면은 이게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이거는 이렇게 생기고 똑같이 a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lna가 나와서 동일하게 이제 생각이 정리를 해보면 g에 이제 1 마이너스 lna를 생각을 하면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a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a에 1 마이너스 lna 마이너스 b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b가 이렇게 정리가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a lna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 다 필요가 없이 a의 범위를 니네가 이런 거의 범위를 찾았잖아. 근데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양변에다가 a를 곱하면 문제에서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lna 그다음 이쪽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a제곱 lna 이렇게 써서 a, b의 최대값을 찾으면 이러면 니네가 그래프 그릴 필요가 아예 없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 니네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이거 a, b의 최대값은 이거의 최대값, a, b의 최소값은 이거의 최소값. 일단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서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편하게 이걸 x라고 보고 b를 y라고 본다고 쳐. 그럼 이게 x, y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a 곱하지 말고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ln x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x ln x 이렇게 되고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x, 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라서 내가 이걸 k라고 두면 y를 x분의 k라고 놓고 이 영역에 속하는 x, y들에 대해서 이 유리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k의 값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문제로 바뀌어. 그럼 이렇게 풀면 왜 안 되는 거냐면 너 왜 안 되는지 알겠어? 교육과정이 안 들어서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이게 지금 결국은 니네 이거 근데 이해는 할 수 있거든.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요. 이거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겨요. 그려봐. 니네 그려보면 이렇게, 아까 그려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y가 이거보다 밑에 있고 이거보다 위에 있는 거라서 x, y는 영역 안에 존재해. 그런 상황에서 이거의 최대를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가 답이고 그러니까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접할 때가 답이고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접할 때가 아니라 여기를 통과할 때가 답이에요. 이때가 더 작거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면 훨씬 쉬운 문제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푸는 거고. 근데 이제 단지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이렇게 못 풀 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갑자기 지수함수를 그리고 있는 이러한 행위에 목적성이 없으면 니네가 결국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는 이런 반응을 하다가 그래서 이 문제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그리면 답이 안 나와. 이거 답이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니네 기존 애들을 수투하면서 내가 되게 많은 얘기를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했냐면 곡선 판단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래도 이 풀이가 허용이 됐던 거는 곡선과 직선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이게 곡선이고 이게 곡선인데 곡선하고 곡선을 위아래로 니네가 움직여가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너 그거잖아. x제곱 더하기 1하고 2의 x-k 이거의 대소관계를 관찰하는데 곡선이고 곡선인데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행위까지는 아닌데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지만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좀 확장하면 풀 수가 없어지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아예 태도가 곡선하고 곡선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절대로라는 단어가 더 위험하긴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띠사에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놓고 똑같잖아. 아까 그 문제하고. 이렇게 놓고 이거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니네가 해야 되는 거는 hx의 최소값을 구해서 이 최소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여기서 라지 f 빼기 fx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지. 라지 f도 구해야 되고 스몰 f도 구해야 되고 f 프라임도 구해야 되고 일단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냥 하면 되지. 여기까지는 그냥 산수니까. 그래서 hx를 구하면 라지 f에서 스몰 f를 빼면 되니까 이거 빼는 게 고역이다. 저거 어떻게 빼? 이거 빼면은 2x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c1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안 돼. 안 돼. k가 날아가잖아. k가 날아가면 안 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c2 이건데 이게 연속이라는 거에서 니네가 요거 c1이 c2가 이거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c1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았다. 그러면 hx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내가 이거 미분해야지. 그치? 나 못할 것 같아. 그거 베낄게. 그냥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x 이건가 봐. 여기는 2x 플러스 2k 빼기 1 2에 마이너스 x 이건가 봐. 그치? 그러면 h 프라임 x의 그래프만 그리면 돼. 니네가 할 일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또 이게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거는 연산에서 방금도 내가 산수 실수했으니까
연산에서 일단 하나라도 틀리면 일단 답은 안 나왔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게 이제 25학년도 9월 30번이잖아. 보통 상위권 애들 이 문제 풀 때 한 40분 남았어. 나머지 문제가 워낙에 쉬웠던 시험이야.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계산을 내도 됐었어. 그러니까 요때 나왔던 뭐 28번, 29번 이게 너무 쉬웠던 거라서 진짜 너무 쉬웠거든. 그 말이 안 되게 쉬웠던 시험이라서. 그래서 아무튼 요 상황에서 이제 니네가 이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데 이 그래프 그리려면 당연히 일단 이거의 근을 판단해야 되지, 그치? 근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그리려면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건 맞지? 근데 나는 얘 부호를 보는 거니까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얼마냐면 x가 2분의 2k 플러스 1일 때인데 내가 강의 노트 같은 데 보면 이런 조건 메모를 해놓거든. 그러니까 니네도 이런 조건은 반응을 해놓고 가는 거야. 양수 k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양수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의 근이 x는 2분의 1 마이너스 2k인데 얘는 모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k가 2분의 1과 0 사이에 있을 때와 k가 2분의 1보다 클 때로 나뉘면서 gk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저기까지 왔으면 니네가 맞게 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2분의 1을 경계로 나눠놨는데 구하라고 하는 값 중에 하나가 2분의 1보다 작고 하나가 2분의 1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계산 실수를 한 게 없겠네,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다음도 사실 이 문제는 어려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보면 되거든. 근데 그려볼 때 일단 1번 케이스는 되게 쉬워. 0하고 k가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수일 때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근이 이게 양수일 때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요 밑에 쪽에 근이 양수일 때를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H'X를 그리는 건데 얘는 근이 어차피 오른쪽에 있고 이쪽에 잡아당기니까 원래 어떻게 생기는 함수냐면 뭐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왜 못하겠지 나?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치, 이렇게 생긴 함수지, 그치? 이렇게 졸라 헷갈리네. 이렇게 생긴 함수고 여기를 지나는데 0 대입해보면 2k 플러스 1이니까 y절편이 양수라서 여기 이렇게 생겼어. 이 오른쪽 함수가 이거야. 왼쪽 함수를 그려보면은 근이 양수인데 근이 지금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건데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고 0 대입해보면 2k-1이라서 2k-1은 지금 음수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 밑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지, 대략. 그럼 이게 지금 H'X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은 H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부호가 여기서 변하고 여기 2분의 2k 플러스 1에서 변하고 있잖아요. 0에서 한번 변하고. 그럼 이거 해당하는 원시 함수를 니네가 그려주기만 하면 되고 감소하다가 여기서 이런 특징이 있지. 요 도함수가 지금 불연속이니까 미분 불가능하면서 올라갈 거야. 그치? 뭐 대략 이제 뭐 그냥 아무튼 미분 불가능 해서 여기 극대를 갖고 이제 내려오는데 원래 hx의 그래프가 지금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걸 문제에서 줬으니까 이게 점근선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이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니네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있지?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점근선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지? 이거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뭐 어떤 조사가 들어가야 되냐면 0 대입했을 때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h에다가 0 대입했을 때 이 값이 1-2k 더하기 c1이야. 근데 지금 이게 양수라고 가정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양수니까 이게 지금 c1보다 크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기는 게 맞아서 여기에 c1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결국 내가 지금 그린 이게 hx인데 얘 최소값이 c1인데, 그지? 그러면 c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됐던 거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c1이 0보다 컸어야 되는데 f0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라지 f0은 다시 어딨냐면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결국 라지 f0은 1-k 플러스 c1인데 c1이 0보다 크니까 얘가 1-k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이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k가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의 gk는 1-k다를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쉬운 쪽이야, 이 계산이.
풀었어? 거의? 네.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분의 1을 대입해서 요거 하나 찾을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두 번째로 아직 안 끝난 거잖아. 이게 결국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를 내가 지금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까지 하고, K가 이제 2분의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빠르게 좀 그려보면은, 일단 얘 그는 여전히 양수인데 0 대입하면 2K 플러스 1인데 2K 플러스 1은 어쨌든 양수야.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이쪽은 그래프 모양이 변화가 없어. 여기 2K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근이 이제 음수가 돼서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2K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길 건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2K 마이너스 1이 이제 y절편이니까 요거보다 밑에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생기겠지. 그럼 얘는 대략 어떤 모양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극소와 극대를 갖고 이제 다시 이제 또 떨어질 건데, 마찬가지로 떨어질 건데 hx의 점근선이 c1 더하기 2니까 이 점근선이 더 위에 있는지 얘가 위에 있는지 다시 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2분의 1 마이너스 2K를 다시 H에다가 내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2K를 대입을 하면은 100개 못하겠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나봐. 마이너스 2에 2에 2분의 2K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C1 이렇게 돼. 그럼 얘하고 누굴 비교해야 되냐면 얘를 지금 비교해야 되는 거지. 2 더하기 C1이 이제 점근선이니까.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음수잖아. 그치? 그럼 누가 더 크냐면 이번에 2 더하기 C1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2 더하기 C1이라는 점근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결국은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F0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라지 F0을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1-K 플러스 C1 이렇게 될 건데, 내가 지금 뭐의 범위를 알고 있냐면 C1의 범위가 2의 2분의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얘는 1-K 더하기 2의 2분의 2K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돼서 얘가 GK지. K가 2분의 1보다 클 때. 그럼 여기에다가 4분의 3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완료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17학년도 그 수능 30번은 그냥 사고가 어려운 거지 계산이 복잡한 거는 아예 없었거든. 그치? 근데 요즘 나오는 미적분은 계산이 힘들어요. 계산이 길고. 알겠지? 어렵지. 이거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릴까 애들이? 맞춘 애들이. 그치, 20분 이상은 써야지 사실. 이거를 뭐 한 10분 만에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이거는 미적분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이제 내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얘들아. 근데 이게 거기 내가 뒤에 거기 거의 똑같은 문제가를 내가 리사이트에다 넣어놨어. 작년에서 어떤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적중을 한 어떤 회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까지 좀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 문제보다 이전에 나왔는데 적중이지. 뒤에 이제 내가 안 풀어준 것들은 좀 풀어보시고요.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확통 여기서 해.